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참 제가 별 경험을 다 해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 그냥 정말 평탄하게 살아왔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가끔 다투시긴 했습니다만 평범하신 분들이었고 그냥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도 잘나지도 그렇다고 못나지도 않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딸이었고 직장인이었고 자식을 둔 엄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 남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노래를 했었나 봐요. 남편에게 부모님은 세 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세요. 아주 어릴 적에 남편과 시누이를 버리고 집을 나갔던 친모가 있고 그 이후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셔서 자녀 둘을 데리고 들어오신 새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본인 자식 둘을 데리고 들어오신 새어머니가 저희 남편을 그리 사랑해줄 리는 없었고 남편은 친모에게도 버림받고 새어머니에게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그런 불쌍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린 마음에 사랑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범생으로 그렇게 자랐고 현재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하고 저와 아이들, 즉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릴 적 그 항상 애정에 목말랐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이들에게도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빠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남편이 저는 참 고맙고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남편에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만 따르는지 제 마음이 다 문드러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인연은 끊어진 상태입니다. 새어머니는 본인 자식들이 그리 잘 되지 않아서인지 항상 저희 남편을 구박했고 그런 새어머니 편만 드셨던 시아버지 역시 저희 남편에게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새어머니의 자식들의 계속된 사업 실패로 시아버지의 재산과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자식들에게 줘버렸고 그 이후 제 남편을 계속해서 압박해왔습니다. 키울 때 그리도 구박을 해가면서 키우시더니 돈을 달라실 때는 너무 당당하셨죠. 2년간을 시댁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저희 남편 앞으로 있던 선산 땅까지 팔아먹겠다고 달려드셨고 안 해주겠다고 하니 저희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남편의 사무실로 찾아와서 사무실 지키를 다 때려 부수고 저희 애들까지 손찌검 하셨습니다. 가정을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하는 폭언과 손찌검까지는 참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는 듯 하더니 그 두 분을 놔버리더군요. 하지만 현재 지속적으로 새어머니와 그의 자식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번호를 바꿔도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해서 사무실을 닫지 못하다 보니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네요. 이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던 남편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나 남편 사무실로 전화가 왔죠. 통화해보니 그 어릴 때 자신과 동생을 버리고 간 그 친엄마였습니다. 남편은 버리고 간 엄마가 처음엔 너무 미웠는데 나중에 새어머니에게 구박받는 시간이 길어지자 친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안다면 분명히 나를 찾으러 올 텐데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커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화가 왔을 때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그분들 꼭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은 45년 만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를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보기에도 행색이 안 돼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짠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 당시에 시어머니에게 너무 시집살이를 당해서 그걸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하시며 엉엉 우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외면하지 못하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저 역시 남편이 살아온 날들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보고 싶어하던 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니 저희 엄마 같고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아이처럼 좋아하고 들떠하는 모습에 제 마음까지 행복해졌으니까요. 그렇게 친어머니와 다 같이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과 좀 지내다가 돌아가시겠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남편 역시 항상 정시 퇴근해서 맛있는 저녁도 같이 준비하고 주말이면 좋은 곳으로 바람도 쐬러 다녀오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네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길게 가진 않더군요. 어느 날부터 제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계산을 했나 다른 데 쓰고 기억을 못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거실에서 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길래 조심스럽게 샤워를 하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갈아입을 속옷을 들고 나오지 않아서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어머님이 안 계시더군요. 속옷을 가지러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제 가방을 뒤지는 친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무슨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냥 저분이 얼마나 돈이 부족하시면 저럴까 하는 마음과 저에게 저런 모습 들켰다고 민망해 하시면서 남편을 두고 그냥 떠나버리실까 걱정이 돼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얼마씩 지갑에 넣어두기도 했고 용돈도 따로 드렸어요. 너무 행복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그 정도 돈은 그저 친어머니 용돈 그동안 드리지 못한 거 드린다 이 생각했네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잘 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 딸아이가 저에게 와서 그러더군요. 할머니가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셔서 자려고 하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요. 일찍 주무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셨던가 보다 하고 딸에게 할머니께 엄마가 말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분위기 봐서 그때 조심히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려면 더 맛있는 거 해드리면서 부탁드려야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마트에서 장 좀 보고 오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잠금 장치가 안 되어 있더군요. 가끔 문을 잘못 닫으면 이럴 때가 있어서 어머니께 말씀드려야겠다 하고 현관문도 열고 들어서는데 안에는 어떤 남자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문이 덜 닫힌 틈을 타서 도둑이 들어왔나 보다 하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대화를 하더군요. 제가 뭔 줄도 모르고 그 둘은 대화를 하는데 내용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왜 돈 보낸다고 해놓고 안 보내? 여기 오면 돈 만들어서 보낼 수 있다면서. 아우씨, 나랑 장난해 지금 엄마? 나 이러다 곧 죽어. 나 사채 쓴 거 갚아준다며. 아우, 조금만 기다려줘. 아니, 엄마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놈이 직업이 괜찮다고 해서 집에 현금이나 금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나 했더니 얼마 없고 푼돈만 있고 그래. 근데 좀만 기다려 봐봐.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 받아낼 테니까 라고요. 그 순간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떻게들 다들 이렇게 너무할 수가 있나요? 새어머니야 남편을 낳지 않아서 본인 자식 챙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친모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가 낳은 자식 앞길 펴주려고 버린 자식을 찾아와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할 수가 있나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대로 쳐들어가서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어머니의 아들이 저에게 욕하더군요.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짜증나게. 왜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돈도 얼마 없는 주제에. 다 들었으면 돈이나 좀 내놓던가 이 아줌마야. 귀청 떨어지게 지랄이야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래서 어디서 욕을 하냐고, 그리고 당신이 뭔데 돈을 내놓으라 말을 하냐고 했더니 절 때리려고 손을 올리더군요. 그래, 한 대 맞자는 마음으로 있는데 친어머니가 말리면서 너 어서 가 라면서 아들을 보내려는 겁니다. 안 되죠 하고 그 아들 다리를 잡았고 그 이후로 저는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친어머니라는 여자도 말리려고 하긴 했지만 젊은 남자 힘을 이길 순 없었겠죠. 제가 맞은 건 기억도 안 나네요. 왜 그렇게 그 남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군요. 남편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었지만 제가 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그놈이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당신이 아주 잘 나가고 돈도 좀 있다길래 내비 좀 갚아보려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돈 좀 내놓으라고요.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상한 판단을 다 한 것 같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알고 보니 옆집에서 지나가다가 무슨 사단이 난 것 같다 신고했던 것이더군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오던 일들을 제가 겪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희 모두는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혹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친어머니라는 여자의 태도입니다. 어쩜 그래도 남편도 자신의 자식인데 재수없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집에 뭣도 없는 거 보니 별것도 아니었다면서 괜히 찾아왔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 문제없게 합의해달라고 그런 개소리까지 하더군요. 그 아들이라는 인간은 소년원에도 다녀오고 폭행 전력도 많은 인간이었네요. 거기에 저까지 폭행한 죄로 실형 선고받고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어머니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사정하면서 감옥은 안 된다고 빌려고 하니 그 인간은 차라리 거기 들어가 있는 게 낫다고 소리 지르고 옆에서 친문을 울고 참 별 난리를 다 봤습니다.
저는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침몰하는 여자는 그러고도 뻔뻔하게 자기 집은 찾아서 가야겠다며 저희 집을 갔고 남편에게 또 한 번 돈 좀 달라고 사정을 했었다네요. 너무너무 구역질 나고 화가 나서 그 여자의 먹기 안 되는 짐을 다 집 밖으로 내 던져버리고 집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눈에 띄자 그걸 침몰하는 여자에게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거 뒤집어 쓰고 또 악에 받쳐 남편에게 달라들던 그 여자를 다시 한번 찾아오면 정말 그땐 끝을 보게 해주겠다고 퍼붓고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입원해 있던 저에게 온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모습이었네요. 그냥 절 보고 웃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웃는데도 그렇게 슬퍼 보일 수도 있더군요. 그냥 안아주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앞으로 인생에서 부모는 없는 거라 생각하며 살자고 자식들과 우리 부부만 생각하며 살기로 그리 다짐했네요. 착한 우리 남편의 상처받았을 마음은 제가 두고두고 위로해 주려고 합니다. 세상엔 이런 엄마도 있더군요.